모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좋은 가격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XRP의 펀더멘탈을 조금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크립토연구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시황을 전달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구독자가 어느덧 21만 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와 구독자님들만의 특별한 애칭을 정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애칭이 좋을지 댓글로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채택된 애칭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계속 사용될 예정이고 선정된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박 작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죠. 평소 구독자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고해서 특별한 애칭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의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자님들의 애칭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는 오랜만에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리플을 팩트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굉장히 좋은 가격 흐름을 보여주다가 SEC가 다시 항소를 선택을 하면서 가격이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리플이 어떤 상황인지, 리플이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리플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번 영상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발췌를 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플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4가지 포인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리플 레저가 확장되는 국면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리플이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의 연동을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서비스들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디파이를 필두로 해서 많은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리플도 새로운 국면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2가지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결정이 되었는데 31명의 검증자들이 지지를 하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리플이 조금 더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 흐름들, 기반들을 더 강화하고 본인들의 방향성들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레저가 확장되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2번째인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리플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LUSD는 기관 전용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XRP보다도 더 다양한 사용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리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개발이 되더라도 현재 XRP의 소매 보유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광범위한 사용성들을 가지고서 많은 유동성들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XRP와의 어떤 연동에서, 왜냐하면 XRP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과 결제, 이런 송금 같은 분야들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행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트래킹을 하는 장면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이 스테이블 코인 물량들이 테스트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최종적인 승인을 통해서 이 시장에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3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 리플이 모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좋은 가격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이평선들보다도 더 상방에 위치를 하면서 리플이 간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SEC가 항소를 선택하면서 하루 사이에 굉장히 크게 낙폭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SEC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죠. 스튜어트 알더루티 같은 경우도 엑스포스팅을 통해서 본인들이 교차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리플 가격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XRP ETF를 비트와이즈에서 S1 양식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 리플 ETF, XRP ETF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현실 가능한 것이다 라는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에 SEC의 항소 부분들이 결국은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됐을 때는 이 ETF 승인 자체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XRP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리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의미한 펀더멘털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이라든지 본인들이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고서에서 이 XRP 유동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딱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뭔가 닫혀있는 블록체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EVM과 연동이 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XRP의 펀더멘탈을 조금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창기이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XRP의 어떤 사업 방향성, 로드맵 이런 것들을 더 주의해서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플 펀더멘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장표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 대비로 긍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셜 볼륨이라고 해서 이 소셜에서 리플, XRP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를 봤더니 그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생기니까 또 어떤 부작용들이 생겼나요? 바로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언제든 시장의 관심들이 크지 않을 때가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 즉 매집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지표는 XRP의 트랜잭션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리플의 트랜잭션 볼륨도 그동안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색 바로 크게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이끄는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봤더니 고래의 움직임들이 가장 컸습니다. 즉 고래의 트랜잭션이 크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XRP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고래들의 움직임인데 지금 계속해서 리플 고래들은 이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트랜잭션도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관심도들과 그리고 중요한 주체들의 관심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온체인 지표 상으로 봤을 때 리플은 그동안의 어떤 지지부진한 움직임 대비로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할 지표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MVRV 격차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보다 단기 보유자의 비중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도할 만한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이제는 장기 보유자들이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 XRP를 계속해서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 미결제 약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가파르게 이어갔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가격이 요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 때와 현재 시점의 가격 상승 구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은 더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어떤 상승 흐름들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진입을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미결제 약정이 다시 급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시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또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XRP의 온체인 지표들이 모두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의 실현 손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실현 이익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요 구간들이 있는데요. 이 구간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많은 물량들을 투척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약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펀더멘탈 지표들을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리플이 가격에 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SEC의 항소에 의해서 그 흐름들이 꺾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펀더멘탈 흐름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지표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리플을 조금 더 유익 있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XRP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업로드를 할 때는 시의성이 딱 맞았는데 아마 영상이 발행될 때는 가격의 흐름이 충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보다는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XRP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XRP의 가격이 어떤 포인트,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서서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 XRP가 요 지지선 구간에서 하단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면은 추세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더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202평선과 22평선, 52평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중요한 이평선을 모두 다 하방 이탈했죠. 그래서 202평선과 상단에 있는 52평선을 다시 회복해서 반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중요한 포인트를 넘어서야 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동안에 XRP는 너무 많은 구간에서 격전을 치렀다 보니까 시체 구간들이 각 구간들마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RP에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어떤 소송의 결과를 예단해서 들어가기보다는 그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는 사실 요 구간 계속해서 이 반등에 실패했던 요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윗단에 있는 요 구간들, 또 요때도 실패했던 구간들을 보이시죠. 그래서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에 지역적인 고점이 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에 성공했을 때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리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들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패턴상으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 부분에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패턴이 깨어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0.6달러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소송에 대한 변수가 강해진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XRP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XRP 레저를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XRP ETF는 발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사용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 오랜만에 리플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향후에도 리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은 댓글로 리플이라고 많이 남겨주시면은 향후에도 리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알트코인들을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가장 많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번 대세 상승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